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일본인을 찾기 시작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안84님께서 일본 관련 영상을 계속 많이 찍으시죠. 이건 아마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전현무 씨도 최근에 일본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제 결혼을 검색했던 모습들이 약간 화제가 되었죠. 사실 전현무 씨랑 동갑인 심영탁 씨가 이제 사야 씨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마 굉장히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전현무 씨가 심영탁 씨 결혼식에서 사회를 봤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든 동갑이고 하면 친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전현무 씨도 사실은 서울대 출신 아나운서였나요? 사귀기도 했고 모델 출신의 그 연예인이랑도 사귀다가 결국엔 잘 안 됐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잘 안 맞았다는 게 더 중요한 요인이죠. 어쨌든 이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전현무 씨도 느끼는 바가 많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정우성 씨는 결혼을 애초에 안 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고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런 분들은 워낙 유명하죠. 아니 연예인들이니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한국 남성이거나 일반적인 남성은 그러할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국제 결혼 혹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점점 더 대세로 잡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니, 일본 여자도 똑같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혹은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뒤에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좀 늦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이 지혜를 가진 동물이란 뜻인데 이제 그 지혜라는 것은 세대 간에 걸쳐서 계속 지식과 지혜로서 전수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좀 다른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편견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일단 확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에 있는 일본인 혹은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는 일본인 이런 케이스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전 영상부터 쭉 얘기해 왔던 바이긴 해요. 근데 일본 현지에서 만나는 일본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대도시에 있는 일본인이랑 중소도시에 있는 일본인이랑 또 완전히 달라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집단은 사실은 거의 도시국가나 다름없죠. 서울, 경기에 인구 절반이 모여 있고 대도시 중심으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중소도시로 가더라도 중소도시 특색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뚜렷하지 않잖아요. 신도시를 가면 사실은 거의 똑같은 항아리 상권에다가 아파트 형태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색이랄 것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에 반해서 일본은 얇고 긴 지형을 가지고 있고 동서로 남북으로 길죠. 그리고 옛날부터 전국시대가 있었던 만큼
지역 간 단절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지역적 특색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건데, 도쿄라든지 이제 오사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있는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빈부격차가 심한 일본의 대도시에 있는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에 있는 여성들보다 더 눈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한국 문화를 접했다라고 하면 늦게 배운 도둑들이 무섭다고 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성들보다 굉장히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종합해보면 어쨌든 한국 문화에 익숙하거나 한국 문화를 잘 알거나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일본인이라면 우리나라보다 더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안 84 씨의 영상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한국어 선생, 일본어 선생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은 건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또 방송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이제 기안84님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왜냐면은 기안84님께서도 성량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성량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활활 불타오르고 그 화약재가 다 타버리면 이후에는 불을 붙여도 잘 타지가 않죠. 이제 남자든 여자든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젊었을 때 하는 그런 풋풋한 사랑이라는 것은 활활 잘 불타지만 이제 좀 나이가 먹고 나면 남자든 여자든 이제 그러할 에너지와 기력이 없습니다. 이미 다 겪은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마음이 뜨겁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기안 84님께서 과연 그러한 사실을 모를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망의 끈을 이제 놓지 않으려는 거죠. 그리고 또 애초에 연예인 포지션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유튜브를 찍어야 되잖아요.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방송각을 잡기 위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이제 방송도 하고 일본 콘텐츠도 찍고 이제 일본 여성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만추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인위적일 수도 있지만 심영탁 씨도 사실은 방송을 하다가 만난 분이죠. 근데 이제 심영탁 씨랑 좀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심영탁 씨는 이제 일본에 직접 방송을 찍으러 간 상황에서 만나게 된 분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이런 일본인을 만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외국인들 혹은 국제결혼 이렇게 국제연애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사실 한국 문화, 한국말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이랑 하면 물론 이제 또 그 중에서도 좋은 분이 계시겠지만은 만약에 처음부터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분이 오히려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계속 일본 열풍이 부는데 유튜버 진용진 씨도 길거리 조사를 했죠. 근데 남자분한테 어떤 국적의 여성이 좋냐라고 하니까 거의 한국이랑 일본이 반반이 나왔죠.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 나왔던 그 커플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남자분이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일본 여자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죠. 그게 그 정도인 거죠. 거기서 댓글에서도 되게 싸움이 많이 났는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면 최소 이제 인싸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의 선호도가 거의 반반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했잖아요. 삼성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삼성전자 노조가 아니고 삼성 노조죠. 삼성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눈높이는 계속 높아집니다.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평민이라고 서민이라고 하는 이 생활 수준 자체가 이제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상위층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도 되게 사람들은 불만이 되게 많은 게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게 옳다 그르다의 얘기는 아니고 원래 우리의 DNA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삼성전자래 계속. 삼성도 처음에 직원으로 들어갈 때는 제발 뽑아만 주세요 이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성과를 이뤄냈는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긴 하죠. 이제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대 때 엄청난 인기를 누리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가치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을 이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의 유니콘을 찾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점점 외국으로 회사를 옮기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대단한 엄청난 설비를 이미 갖췄고 물론 트럼프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핑계 삼아서 공장을 증설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삼성전자는 뭐 베트남에도 공장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성장기에 공장들이 많이 지어졌다가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 들어서면서 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중국의 그 공장들을 뺏기고 중국의 인건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다시 이제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고 뭐 이러한 패턴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한국 남자라는 이제 사업주가 사용자가 이제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외주를 맡기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거의 주 7일 이상 일을 하고 있는데 주 7일 이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주 7일씩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 뭐 월급이 많으면 돈이 다가 아니다. 월급을 적게 가져다 주면 돈이 없으면 행복이 사라진다. 결혼은 연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돈도 잘 벌어주고 뭐 시간도 같이 써주면 뭐 집안일 가사 반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멸망도 결국에는 이 노조에서 비롯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자리를 이제 AI 로봇들이 대체를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남자 연예인들이 일본인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한 또 두서없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전부 다 제 내피셜이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두서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